이 영상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만든 유료 영상입니다. 이게 다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이니까 큰절부터 올리고 시작할게요. 감사합니다. 구독자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 친구들. 여러분, 목소리만 들어도 느끼실 테지만 실제로 보면 제가 초육식남 느낌의 마초 상남자 스타일입니다. 어우씨, 벌레 무서워요. 주말에 뒷북으로 영화 설국열차를 봤는데 사람들이 바퀴벌레를 주식으로 먹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죠. 근데 생각해보면 옛날에 엄마가 번데기 사준 거 존맛이었으니까 곤충도 먹을만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미 마트에서는 군뱅이로 만든 숙취 해소제를 팔고 있고, 삼촌들의 말로는 옛날에 메뚜기를 종종 튀겨 먹었다고도 하죠. 도저히 먹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곤충들을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열심히 먹는 걸까요? 인간과 곤충에 대한 교양만두 시작합니다. 인류가 곤충을 먹은 건 먼 옛날 고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동물들이 벌레를 잡아먹는 걸 보고 인간들이 따라서 먹기 시작했다는 설이 유력한데요. 1세기경의 로마 귀족들은 아예 밀가루와 포도주를 먹이로 주면서 딱정벌레, 애벌레를 길렀습니다. 당연히 맛있게 잡아먹기 위해서였고요. 그리스에서는 특별한 날 먹는 고급 음식 중에 하나가 매미였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특히 알이 꽉 찬 암컷 매미가 존맛탱이라면서 극찬했습니다. 성경에도 곤충이 먹거리로 기록되어 있을 만큼 곤충은 옛날 사람들의 필수 식량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곤충을 즐겨 먹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영양적인 면에서 대해자였기 때문입니다. 곤충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대 영양소가 모두 들어있는 데다가 비타민, 칼슘, 철분, 미네랄도 풍부하고 단백질의 함량은 아예 소고기랑 맞짱뜰 정도로 높죠. 게다가 죽음을 담보해야 하는 사냥이나 도축을 통해서 빡세게 먹을 수 있었던 육고기와 비교해 채집하기가 비교적 용이한 곤충은 손쉽게 영양 보충을 할 수 있는 식재료였습니다. 곤충은 단순히 먹거리뿐만 아니라 약으로도 많이 애용됐는데요. 인도의 전통 의학인 아유르베다에서는 열이 있거나 위가 아플 때 나방을 으깨서 먹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아프리카에서는 두통이 있을 때 메뚜기를 물과 함께 반죽해서 이마에 붙여버렸습니다. 고대 마야인들은 병정개미를 상처 치료제로 사용했고, 붉은 수학개미의 독을 관절염 치료제로 활용했죠. 우리 조상님들도 곤충을 꽤 즐겨 잡수셨습니다. 모내기 하다가 벼메뚜기 잡아먹는 거, 이런 건 뭐 기본이었고요. 잔치상에는 아주 맛있는 개미 알이 올라가기도 했고요. 심지어 임금님 수라상에도 매미와 벌로 만든 요리가 올라갔죠. 하지만 조선에서 곤충은 음식보다는 약으로 훨씬 많이 쓰였는데요. 동의보감에는 22종의 곤충 약재가 등장합니다. 그 시절에 도대체 어떻게 알아낸 건지 싶을 정도로 현대과학으로 효능이 검증된 곤충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군뱅이에는 간 해독 작용을 하는 기능이 있어서 지금의 여명 뺨 때리는 숙취 해소제였고요. 고추 잠자리 역시 성질이 서늘하고 독이 없어서 아이들의 천식, 해열제, 귀아리 등에 많이 쓰였습니다. 또 죽은 누에인 백강잠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기미와 흉터 치료제로 쓰였죠. MBTI 검사하면 100% ISTJ 나올 천재 실학자 다산 정약용. 그는 아무리 유명한 치료법이라도 실제로 효과가 없으면 전부 디스했는데요. 그런 정약용이 강추한 약이 박각시 나방을 태운 가루였습니다. 목이 붓고 아플 때 목구멍에 불어넣으면 효과 직방이라는 거였죠. 또한 소독약이 없었던 그 시절 세균에 감염된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천연 항생제인 벌집을 사용했는데요. 참기름에다가 벌꿀을 다 짜낸 벌집과 여러 약재가루를 넣어서 녹인 약물을 당나무 종이에 적셔서 종기가 난 부위에 붙였습니다. 세균을 다 찢어버리는 강력 파스였죠. 서양에서도 곤충의 약발에 감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총상을 입은 병사들 중에 75%는 상처 부위가 썩어서 사망했다는데요. 어느 여름 총상을 입은 채 풀숲에서 일주일을 숨어 지내던 2명의 병사가 군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상처 부위에는 구더기가 바글대고 있었는데 이 구더기들을 씻어내고 보니까 놀랍게도 상처 부위가 아물어 있었습니다. 이빨이 없는 구더기는 화학물질을 분비해서 먹이를 녹여 먹는데요. 결과적으로 썩은 살은 제거되고 화학물질이 일종의 소독 효과를 내서 상처가 낫게 된 것이었죠. 이 정도면 거의 외과 의사, 닥터 구라고 부를 수준이죠. 문명이 발달하면서 배부르고 등 따스워진 우리 인간들이 한동안 곤충을 하찮게 여겼는데요. 최근에 다시 곤충이 미래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죠. 미국에서는 귀뚜라미로 단백질 바와 쉐이크를 만들었고, 바퀴벌레로는 단백질 밀가루도 만들었답니다. 이거 아주 헬창들이 환장하게. 가구 회사인 이케아에서는 미래식량 곤충 버거를 개발했습니다. 패티에 밀웜을 갈아 넣은 버거였죠.
국내에서도 소화가 안 되고 입맛 없는 환자들을 위해서 적은 양으로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곤충 환자식이 나왔죠. 게다가 곤충도 맛이 되게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번데기 되게 고소한 거 아시죠, 여러분? 밀웜 애벌레에서는 볶은 견과류 맛이 난다고 하고요. 메뚜기는 심지어 새우와 맛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귀뚜라미에서는 팝콘 냄새가 난다고 하죠. 지금도 한의학은 물론 세계의 여러 의학서들을 토대로 많은 곤충들이 과학적인 효과를 입증한 뒤에 약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매미의 허물이 경련이나 경직을 진정시키는 데 좋다고 나오는데요. 실제로 매미 허물 추출물을 먹은 쥐가 운동 기능은 2배 이상, 신경 전달 물질은 7배 이상 증가해서 현재 파킨슨병 치료제로 연구되고 있고요. 피부 보습에 좋은 히알루론산을 증가시키고 콜라겐 분해는 막는 물질을 생성하는 곤충 추출물로 피부 질환 의약품을 연구 중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없어서 못 먹는 랍스터나 새우도 옛날엔 징그러워서 꺼려 했다고 합니다. 생긴 것만 보면 바다에 사는 곤충이죠. 저도 지금은 벌레가 나오면 기겁하지만 머지않은 미래에는 특별한 날 군뱅이 요리를 먹으러 가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곤충 단백질 바를 먹고 곤충 화장품을 처발처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곤충이 대세가 된다면 빨리 곤충회사 주식을 사서 이 회사부터 때려치워. 구독자 여러분께 구더기처럼 달라붙어서 유튜브나 계속하겠습니다. 교양 만두였습니다.